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루키인사이드 TV에서 또 뭐죠? 장코치의 공감 코칭 코칭입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라이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양재동 스튜디오에서 냅더유를 1편부터 12편까지 진행을 했고요. 심리 쪽보다 조금 더 넓게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름을 김앤장 공감 토크쇼로 바꿨어요. 김앤장 많이 들어보셨죠? 김장은 아니고요. 김앤장입니다. 법률사무소. 약간 패러디 같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김앤장. 김장. 자,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미술심리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묵산 김태형이고요.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리와 예술의 관점에서 항상 이제 바라보는 그런 토크를 진행할 때고요. 또 우리 이제 장현숙 선생님은 부모교육 전문가이시면서 공감 코칭 전문가로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나누는 토크쇼가 되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게스트가 없지만 지금 장비가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돼서 장비가 준비된다고 하면은 게스트를 초대해서 또 지역의 유명 인사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토크쇼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명은 안 나오죠? 유명만 나오죠? 아, 유명. 네, 그렇죠. 무명은 안 나옵니다. 저는 천도 무명천은 안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비단만 좋아합니다. 비단 같은 분을 아니, 모시도록.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옷은 이렇게 면을 입고 좋아하는 건 비닐이란다. 아유, 큰일 날 자, 웃기려고 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유명한 인사나 전문가들 패널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핫 이슈들,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 환경, 문화, 복지, 교육, 또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들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방송 회차를 거듭할수록 남양주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뭐죠? 한번 제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 사춘기 아이 다루는 방법. 네. 꿀팁 공개. 그렇죠.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현숙님은 이렇게 요 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강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걸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요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하나 한 꼭지를 뽑아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사례를 한번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은 올리버님이 제가 읽을까요? 예, 네. 예. 자,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 제 목소리가 좋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제가 셀프 칭찬 시작인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딸에게는 없으면 죽고 못 살 정도로 친한 친구 둘이 있습니다. 서로 집에 돌아가면서 파자마 파티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서 저도 잘 알고 아이들 엄마들이랑도 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명이서 내 딸 아이를 왕따 시키는 모양이에요. 아이가 밥도 잘 안 먹고 한숨만 쉬기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 아이는 모두 BTS 팬인데 2명은 정국이 팬이고 내 딸아이는 지민이 팬이거든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에도 셋이서 토닥토닥 거리다가도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불러다가 먹을 걸 만들어주고 타이르고 싶기도 하고 엄마들을 만나서 부탁도 해보고 싶기도 한데 딸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어린애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나서면은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하며 핀잔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아이고, 참 괴롭겠다. 예, 애도 괴롭고 네. 엄마도 괴롭고 네. 둘 다 괴로운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네. 목사님은 네. BTS 잘 아시죠? BTS를 제가 집중해서 듣진 않고요. BTS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죠. 아, 뭐 멤버가 몇 명인지. 아, 그런 거 자꾸 물어보면 좀 괴롭습니다. 잘 몰라요. 한 5명인가요? 죄송합니다. 아, BTS 이거 안티팬들. 예, 아, 7명이고요. 네, 7명. 네, 예, 예. 행운의 7. 예, 아니, 그래도 다른 네. 아티스트들은 몰라도 네, 네. BTS는 아, 네. BTS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그런 또 특별한 아티스트니까 네.
알아두시면은 네. 뭐 요긴하게 네.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고백하건데 우리 올리브님이 저의 누님이세요. 혼나면서 시작하는 실방. 편집할 수도 없고. 자, 알겠습니다. 혼났습니다. 참고로 저도 여기 네. 딸아이와 마찬가지로 네, 네. 지민이의 팬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오. 그 신비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비밀 하나 더 공개하자면 우리 협동조합 대표이사님이 이수경 선생님도 엄청난 팬이세요. 네네. 아니 정말 네. 많으세요. 많죠. BTS가 맞아요. 연령을 초월해서 네,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꼭 애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예,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도 네. 뭐 최근에 보니까 이금희 씨도 BTS 이금희 씨도. 팬이라고 오, 예, 그러시구나. 참 많아요. 네, 네. 뿐만이 아니라 예.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도. 네, BTS가 예, 예. 아주 예, 괜찮은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네네. 뭐 어디에 가서 대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멤버가 몇 명이고 또 멤버 이름이 네네. 또 누구인지 정도는 또 알아두면 네. 좋지 않을까. 아, 대화가 어디 가서 안 되겠군요. 자. 어쨌거나 지금 네. 이 사연을 봐도 엄마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겠어요. 이게 또 이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셋이 문제예요. 셋이. 셋이, 맞아요. 둘이나 넷이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셋이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걸 겪었거든요. 네. 요렇게 셋이서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은 또 요렇게 또 둘이 친하고 한 명 요렇게 또 그렇게 또 따시키고 네. 이제 그때는 딸한 말이 없었죠. 지금은 이제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나중에 또 어느 날은 또 요렇게 친하고 요렇게 친하고 네. 요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도 결국은 뭐 다시 또 없던 일로 되고 그 과정이 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렇게 되기는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네. 줄탁동시라는 줄탁동시. 그 네.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목사님도 줄탁동시가 뭔지는 네, 네. 줄탁동시를 많이 쓰시는 분도 주위에 계시고 일단 또 오늘 그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네, 줄탁동시 잘 알고 있죠. 네네. 네. 저는 이제 양평에 살잖아요. 네. 예, 양평에 살고 제가 양평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네. 저희 두 아이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네. 그 건강 때문에 조금 공기 좋고 물 맑은 데로 가면 좀 나을까 해서 이사를 가게 됐고 네. 이제 이사를 해서 제가 처음에 아이들에게 유정란을 먹여야겠다. 유정란. 예. 오. 아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야심찬. 예. 네. 닭을 키웠습니다. 네. 닭을 한 수컷 한 마리에다가 네. 암컷 5마리 이렇게 해서 6마리 정도 키웠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키우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때 유정란을 이렇게 받아서 먹기도 했는데 그 닭이 알을 품는 과정을 저는 그래서 지켜봤거든요. 지켜보셨어요? 예예. 혹시 목사님 알 품는 거 보셨어요? 네, 저도 어릴 때 기억도 있고 최근에 또 저기 네. 수동에서 그 키우시는 분한테 가서 아주 예. 자세히 봤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아시면은 음. 얼만큼 이 암탉이 눈물겹게 알을 이렇게 키우는지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음. 닭이 네. 알을 품을 때는 자기 가슴 털을 다 뽑아요. 아, 뽑아요? 예, 예. 따뜻하게 해주려고? 근데 그 네. 털을 가지고 둥무리도 만들어주고 예, 바닥에 예, 그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맨 이게 털이 빠진 자리가 이게 체온이 훨씬 따뜻해. 직접적으로 전할 그러네. 수가 피부에 있잖아요. 닿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털을 오. 뽑아요. 저는 그건 처음에 모르고서 왜 이렇게 닭털이 많이 난리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 체온을 직접적으로 그 알에다가 네네네.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밥도 잘 안 먹거든요. 걔네는 정말 음. 얘는 언제 먹지? 24시간 제가 그 아이를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는데 항상 보면은 먹는 걸 못 봤어요. 예. 그리고 꼭 한 사람이 아니죠. 닭이 하나만 품어요. 6마리, 5마리 있어도 네. 품는 거는 하나만 품더라고요. 그 나중에도 결국 그 아이만 품는데 걔가 뭐 모성애가 강한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정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닭만 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또 온도가 한 군데 이렇게 전해지면은 이 알이 고를까봐 이거를 알을 막
굴려가면서 굴려요? 예, 다리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음. 그렇게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21일간을 합니다. 오. 예. 그러면 이제 그 달걀은 그 네. 노른자를 영양분으로 섭취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병아리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알이 이렇게 딱 이제 21일이 딱 되면은 이제 얘가 나오고 싶어서 굉장히 안에서 톡톡하고 이 껍데기를 떼려고 하죠, 부리로. 그러면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톡톡 해줍니다. 그래서 네. 이 병아리가 톡톡 엄마 나 나갈 거예요 톡톡 하는 게 줄이고요. 엄마가 톡톡 그래 나와라 하고 네. 톡톡 하는 게 탁이고 네.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줄탁 줄탁 동시. 동시에. 예, 그 유래가 그렇게 네. 되죠. 예, 그래서 이것도 2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 전에 엄마가 성급하게 또 알을 깰 네.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그렇죠. 해버리면은 다 자라지도 못한 네. 이제 병아리가 나와서 결국은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엄마의 또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 네. 예, 병아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어미닭이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도 네. 이 닭하고 병아리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도 딸이 도움을 청하면 엄마가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사연의 딸은 그렇지 그렇죠. 않잖아요. 얘기하면은 학교 안 간다고 할 정도니까. 예. 그러면 지금 딸 입장에서는 그 체면을 더 중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 관계를 더 중시하는 건가요? 엄마가 나서주는 것보다? 아니죠. 이게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예, 생각하고. 그리고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서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만 이제는 이미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부모 입장에는 아직도 어리지만은 네. 다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나서서 엄마가 나서서 해주면은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리다라는 거죠. 쪽팔리다. 내가 무슨 애냐고 그렇지. 엄마가 다 나서서 그렇게 해주게 그 쪽팔리다. 음. 그래서 학교를 그렇게 되면은 학교를 안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사춘기 이때는 청소년기에는 양가 감정이 있어요. 네네네.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기가 독립을 하기에는 아직 어떤 여건이 허락지가 않으니까 또 엄마한테 의존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있고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 일단은 딸이 원치가 않죠. 예. 지금 현재 이제 요 말로만 봤을 때는 원치가 않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네. 참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예. 또래 집단에 대해서. 그렇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훨씬 소중해요. 엄마 의논할 일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엄마한테 하지 않고 애들하고 애들하고 친구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내가 하는 고민 저 아이도 네. 하는 고민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 교환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없으면 죽고 못 사는 네. 그런 시기가 또 이때인데 굉장히 또 이걸 가지고 네. 부모님들은 서운해하죠. 저 서운해하죠. 주변에 그런 사람 맞아요. 많이 봤어요. 예. 애들 발달하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아빠가 아빠가 딸일 또- 경우에 아빠가 네, 그렇지. 딸일 경우에 제 주변의 지인도 그런 경우 네, 봤거든요. 네, 이 예전 같지가 않다. 우리 애들이 그렇지. 네, 나에게 대하는 게 달라졌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그러면서 하죠. 서울에서 삐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예.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게 오히려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건데 그죠? 그럼요. 정말 맞아. 발달 과정 네. 잘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섭섭해할 게 아니라 네. 아이고 얘가 이제 잘 자라고 있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 저 올리브님이 할 얘기가 너무 많으셔서 템포가 너무 빠르신데 제가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렇게 한참 성장기에 있는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한 3학년 사이에 애들 다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처음 육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장현숙님 같은 부모 전문가분들한테 애들 발달 과정이라든지 애들이 뭘 중시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신다고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미술심 상담 수업하면서 그 발달 부분에 얘기하는 데서는 엄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들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장현숙님한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세 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고 있겠죠? 자, 또 계속 말씀 이어주세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너무 쫙 얘기하셔. 제가 마음이 네, 급해서 급해. 막 도와주고 싶은 네, 그런 네. 마음이 있어서 네. 그 목사님도 네. 요 시기에 네.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청소년 시기에 음. 고민 상담 누구랑 하셨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제가 고백하건데 저는 고백식이나 해야 돼. 네, 심하게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40대부터는 40대. 그 이전의 기억들이 거의 안 나요. 진짜요? 네, 그게 제가 이게 방어 기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오히려 어제 있었던 일을 우리 지금 아이가 남자애만 셋이에요. 고3 하나, 그다음에 고1 하나, 그다음에 초3 하나라서 어떻게 보면 이 발달 과정을 제가 한눈에 보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겠네요. 네, 네. 어제 이제 사춘기가 막 지나고 아직은 덜 벗겨진 우리 고1 둘째 아이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그 공부를 저한테 좀 뭘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엄청나죠? 듣던 좀 반가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엄청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좋게 와 우리 아들이 웬일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참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야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뭘 물어봐 이렇게 또 퉁명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왜 하면서 그러셨을까? 그러게요. 참 이게 진짜 나가서는 엄청 전문가인 척하면서 집에서는 아주 그냥 바보 아빠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영어를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영어를 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영어 전공이 아니니까 EBS를 딱 켜놓고 아이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애가 이제 이렇게 멍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업하면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래서 너 일로 와봐 해서 옆에 앉혀놓고 어디 줄 쳤는지 한번 보자 했더니 줄을 하나도 안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을 막 냈죠. 머릿속에 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제가 진짜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이제 다시 켜면서 이제 제가 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상담하니까 저는 또 습관적으로 아이의 표정을 보게 되잖아요. 딱 봤더니 표정이 안 좋아. 아유 또 망했어요. 잔소리 망했어. 하는구나. 아유 진짜. 그래서 사춘기를 우리 둘째 아이를 보니까 아빠가 아무리 뭐 잘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거는 도움이 안 되고 역시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그 공부 끝나고 아무리 전문가여도 네. 내 아이는 또 맞아요. 안 되죠. 네. 왜 운전 가르치는 것도 남편이 가르치면은 그렇죠. 부부싸움 싸움 나죠. 나가죠. 싸움 나죠. 네. 그래서 어제 가르치는 동안은 표정 그렇게 안 좋던 애가 야 이제 자 이러고 이제 끝나고 친구끼리 톡하면서 막 키득키득 웃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참 어리석은 부모구나 이런 생각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사과했어요. 네. 오늘은 아빠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이러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마음이 여전히 좀 불편하네요. 근데 네.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공부 방법이 네. 우리 때하고 요즘 애들하고 다르죠. 달라요. 맞아요. 우리 때는 뭘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네. 집중을 못 한다고 네. 맞아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지 더 집중이 훨씬 된다. 더 집중도 잘 맞아요. 되고 임상고 실험에서도 네. 음악 특히 이제 클래식 쪽은 그쵸. 훨씬 네, 더 집중이 클래식 잘 되죠. 굉장히 네. 어떤 가사도 없고 맞아요. 잔잔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클래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그리고 또 왜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다양하죠. 네, 패턴이 뭐 이렇게 있고. 깜지처럼 이렇게 네, 네. 까맣게 이렇게 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보기만 해도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보는 거 눈으로 보면서 해도 잘 하더라고요. 요즘 또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센스도 있고 뛰어나요. 네. 사실 지능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못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착각의 속에 빠진 거죠. 나는 맞아요. 잘하고 얘는 미숙하다 이렇게.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옛날에 다 해봐서 알아. 그렇지, 그렇게. 내가 해보니까는 네. 요렇게 가면은 네. 빙 둘러가는 거야. 네. 요렇게 가면은 지름길이야. 요 지름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맞아요. 안달이 나는데요. 네, 네. 그거 백날 얘기도 소용이 그렇죠, 없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그 경험치가 내게 되는 거지. 남을 통해서 듣는 거는 진정한 경험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목사님도 네. 뭐 부모들이 이렇게 해라 어렸을 때 또 기억이 안 나신다고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도 저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반항심이 장착이 돼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되게 유명한 화가가 이렇게 그려봐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안 그려요. 오히려 반대로 아주 평생이 사춘기인가 봐요. 그러네요. 반항심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를 아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본능적으로 잔소리하면 안 되고 잔소리하면 엄청 시키면 안 심하죠.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는 또 잔소리 엄청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요. 모순. 모순 덩어리입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고백한다. 진짜. 자 그래서요. 자, 예. 그래서 이 네. 사연의 엄마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죠. 저는 예. 너무 공감돼요. 예, 딸이 와서 그렇게 네, 밥도 네. 잘 안 먹고 네. 끙끙거리고 머리 싸매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뭔가 상황이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도 네, 있고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엄마가 하는 얘기 안 들었거든요. 목사님 그렇죠. 지금 뭐 네. 기본적으로 반항심을 장착하고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랬는데 네. 분명히 우리도 안 안 들었어요. 들었죠. 네, 네. 그 내가 해봐야지. 음. 내가 경험을 해보고 겪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거는 딸이 그걸 원치가 않는 거고 첫 번째 딸이 원치가 않잖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랬고 네. 그리고 또 이전의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지내고 그랬다 그랬으니까 딸을 믿고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가 헬리콥터 부모 또 잔디깎기 부모라 그러잖아요. 잔디깎기 부모. 네. 네, 그 앞에 있는 거를 잔디를 깎으려면 또 우리 집이 전원주택이니까 잔디가 있어요 마당에. 그게 이제 잔디를 깎으려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기계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의 앞에 걸리적거리는 걸 다 치워주는 네. 그런 부모들이 이제 잔디깎기 부모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헬리콥터 맘에서 조금 지나는 건데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다 해주면은 아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존성만 길러주게 되죠. 네, 부모에 네, 대한 네. 의존성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마걸 되는 거고 네. 파파걸 되는 거고 마마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을 우선 해주는 예, 그게 필요하고 이렇게 보니까 애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의지도 있네요. 보니까.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뭐 친구하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그거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약간은 다른데 이게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아이라고 하면은 지금 되게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나를 적대시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너무 몰라서 지금 약간은 그 정체된 그 시간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엄마가 이제 훅 들어오니까 짜증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시간을 약간 줘야 되지 않을까. 애가 조금 생각도 정리하고 또 뭐 도움을 받을지 아니면 자기가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러면 줄탁동시 얘기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결국 방법을 모르겠고 엄마한테 이거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액션을 제스처를 취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할지 엄마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엄마가 모르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엄마도 나름대로 배수의 진이 있어요. 배수의 진이 있다. 네, 친구들을 아니까 파자마 파티를라는 게 뭔지 혹시 그렇죠. 아세요? 네, 그렇죠. 알죠? 네네. 네. 잠옷을 이제 잠옷 입고 와가지고 밤새- 친구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도 이 엄마를 그렇죠. 알고 알고 있는 있죠. 거고, 예, 그리고
얘네들의 엄마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음. 왜냐하면은 뭐 누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올게요 그러면 그 부모들끼리도 연락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엄마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아까 했을 때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 떡볶이 같은 그래서? 거 해서 주고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집에 먹으러 와.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슬쩍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부모들한테 도움을 이렇게 청해서 아주 얘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이, 딸한테 잘 얘기 좀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런 지금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딸이 거절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례 경우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보인다 그죠? 그렇죠. 엄마가 여기서 엄마가 해야 될 거는 네. 관심을 가지고 네. 딸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네 알아서 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뭐이 엄마 성격상 그것도 안 되겠지만 네. 관심은 쭉 가지고 이 아이를 당분간 지켜봐야죠. 이게 시기가 이것도 시기가 있는데 정말 오래되면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엄마가 개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지 않고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되면은 네. 감사한 거고 네. 1, 2주가 지났는데 이게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지켜보는 건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좀 지켜보고 기다려주라고.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네. 기다려주고 좀 지켜보고 네. 그리고 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믿어준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는 너 뒤에 항상 있으니까 엄마를 믿고 엄마가 너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얘는 뭐 든든하죠. 네. 엄마가 그렇게, 뒤에서 네.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정리하자면 일단 믿어주고 그 다음에 지지, 격려를 이제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면은 그 안심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일단은 애들이 그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애들이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네. 늘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맞아요.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일단 하나의 과정이니까 일단 잘 해 나갈 거다는 기본적인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엄청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엄마가 이렇게 네. 또 뒤에 있다라는 거, 내 뒤에 엄마가 있다라는 걸 알면은 딸은 네.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곳간에서 예, 엄마라는 든든한 곳간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마음이 넉넉하고 그러면은 친구들의 투정이나 짜증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유도 생기거든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엄마가 든든한 곳간이 돼주는 것 딸에게 그런 게 이제 예,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얘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 되죠. 그 지금 여기서도 제가 갑자기 그 사전에 준비된 건 아닌데 그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아주 사전에 준비된 질문 좀 해주세요. 사전에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사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전 자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부모가 든든한 존재가 돼주면 너무나 좋은데 그 한부모 가정일 경우 요즘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부모하고 이제 많이 하거든요. 한부모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만약 조언을 약간 해주신다면 어떻게? 근데요 세상에는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어요. 네. 한부모 가정도 네. 있고 그리고 조부모 조부모 가정도 가정도 있고 네. 그리고 부모가 같이 살면서도 네. 또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죠. 있으나 마나한 부모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부모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네. 그거를 오히려
아이들하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네. 오히려 편하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아이들도 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또 미안함도 있을 미안함이 거예요. 있죠. 굉장히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엄마의 인생인 거지. 예, 엄마로 인해서 자녀한테 그렇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좀 더 당당해질 필요는 있고요. 엄마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부모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똑같이 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좀 마음을 좀 다잡고 부모로서 마음을 다잡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다양한 케이스에서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럼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되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혼자라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네. 한부모인데 요즘은 아빠가 키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네. 아빠도 맞아요. 육아 대리가 많죠. 굉장히 뭐랄까 평소에도 아이들과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좀 아이들과의 관계를 좀 쌓아가는 것이 네. 예 그게 잘 공고하게 그게 다져지면은 어지간한 거 가지고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더 아이들과 원만하게 대화도 나누고 네. 관계도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관계도 좀 잘 다져놓으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위에 또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오늘 또 여기 남양주에는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죠? 많죠. 한부모 네. 가정, 조부모 가정도 있고, 뭐 여러 패턴이 있는데, 어쨌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맞아요.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럼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애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또 하실 말씀이 제가 중간에 말을 막 끊어서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네네. 뭐 할 만큼 네. 제가 이 네. 사연에 네. 엄마에게 할 얘기는 네. 저도 했지만은 네. 목사님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잘 참고해서 네. 딸에게 든든한 곡간 같은 든든한 엄마가 뒤에 있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좀 더 지켜보고 그렇죠. 기다려주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네. 않을까. 저는 그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아무래도 미술심리 상담하다 보니까 그 수강생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요청이 와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 답은 본인 속에 있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만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살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책들을 여기 이제 우리 장현수님이 쓴 걸 제가 어제 아주 유심히 봤는데 그 카테고리가 그 되게 좋은 그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걸 드린 지가 언제나 어저께 유심히 보셨습니까? 방송한다니까 제가 부랴부랴 그냥 속독으로 엄청 봤죠. 그랬더니 뭐 이소부화도 있고 솔선수범도 있고 이중구성 메시지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은 뭐 코이 법칙 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하나의 그 정보, 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뭐 강연이라든지 책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힌트가 돼가지고 내 방법을 쓰겠지만 어쨌든 좋은 자극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책을 꼭 사십시오, 여러분. 자, 그렇게.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면.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방송 진행하면서 일단 지금 많이는 준비를 양재동에 살 때는 중간에 이제 매니저가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아주 소박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주로 어설플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뭐 훨씬 더 인간적이고 좋을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따로 어떤 카테고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책이 있기 때문에 책에서 한 꼭지씩 빼서 좀 사례 중심적으로 이제 가고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장비가 구입이 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딴 건 문제가 없는데 마이크가 좀 문제예요. 이게 멀리 떨어지면은 얘기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마이크가 준비가 되면은 게스트를 이제 모셔가지고 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정치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심리나 코칭 전문가로서 이제 봤을 때 어떤 쪽의 결정이 유리한지 이런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뭐 지금 평내호평 사랑 사이트나 뭐 화도 사랑 사이트, 독서 사랑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이 지역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육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은 좀 특색 있는 그런 그 장르의 채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이 아주 원대요. 아주 길고 크게 소박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가량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초코파이님을 게스트로 모시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못 모셨고, 다음번에 이제 모시게 되면은 한 50분 정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네. 한 말씀, 첫 방송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예, 이제 목사님은 불교지만은 네. 또 기독교. 불교는 아닌데요. 큰일 난다 이거 이제 다 기독교 분들 아, 그래요? 보시는데 전 종교가 없습니다. 저기 박쥐야 아주. 박쥐네 박쥐.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은 네. 미약하나 그 네. 끝은 창대하리라. 네. 예, 우리가 지금 그 전에는 다른 분께서 계속 네, 네. 서포트 해주고 저희는 그냥 편하게 네. 토크만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예, 맞아요. 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셨을 네. 텐데 조금 한 해 거듭될수록 그렇죠. 좀 더 맞아요. 정돈된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댓글이 우리 양재동에서 할 때는 한 10명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저기 페이스북에는 우리 우탁공님, 오태식 교수님이 지금 들어오셨고, 여기 실방에는 지금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왔네요. 그래서 꿋꿋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더 인간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편하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또 방송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기 첫 방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뭐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혹시 다음 방송 뭘로 했으면 좋을지 준비한 게 글쎄,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아직은 없죠. 네, 준비가. 네. 저희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맞아요, 하루살이. 이거 지금- 어저께 이 주제가 나왔던 네, 거고요. 맞아요. 어제 급하게 이제 네. 협의해가지고 지금 진행된 거고. 근데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책이 또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한 거니까 하여튼 좀 즐겁게 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네. 하여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